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손톱 밑엔 항상 고철가루가 박혀있는 고물상 주인 박춘삼 씨.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인상 좋은 박 씨라 부르지만 그는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품고 삽니다. 바로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폭들을 소탕하던 전설의 강력계 형사라는 과거입니다. 딸 소희의 결혼을 앞두고 그는 그 칼날을 영원히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인 상견례 현장에서 춘삼은 20년 전 자신이 직접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보냈던 악마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축복의 술잔이 피로 물들기 시작한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기 외곽의 한 낡은 고물상에서 철문을 여는 거친 마찰음이 정적을 깨웁니다. 60을 넘긴 박춘삼 씨는 오늘도 산처럼 쌓인 폐지 더미와 고철들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 씨라고 부릅니다. 인심 좋고 말수 적으며 하나뿐인 딸을 위해 평생 기름밥을 먹은 노인. 하지만 춘삼의 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형사 수첩과 대한민국 무궁화 훈장이 들어있습니다. 20년 전 서울 도심의 밤을 지키던 미친 개라 불리던 전설의 강력계 형사.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춘삼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보물은 딸 소희였습니다. 춘삼은 독백합니다. 소희야, 아빠는 이 고물상이 부끄럽지 않다. 여기서 번 돈으로 내가 대학 가고 좋은 옷 입고 이제 좋은 집에 시집 가니까 아빠는 그거면 됐다. 그런 소희가 드디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남에서 수입 가구 사업을 크게 한다는 집안의 아들 민석. 춘삼은 딸의 앞날을 위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형사의 본능을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춘삼이 가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압구정의 고급 일식집에서 춘삼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사입었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소희는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 민석이네 아버님 정말 젠틀하신 분이래. 방 안에는 이미 민석과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모습에 춘삼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은발을 뒤로 넘긴 세련된 노신사. 늦어서 미안합니다.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말이죠. 그 목소리에 춘삼의 척추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흐릅니다. 춘삼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찰나에 침묵하지만 춘삼의 뇌리에는 20년 전 비오는 취조실의 풍경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강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형사 시절 수십억 대 기획, 사기와 살인 교사 혐의로 끈질기게 추격해 결국 감옥으로 보냈던 청룡파의 보스. 춘삼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다리 한쪽을 절게 된 그 남자가 지금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되겠다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만식은 춘삼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말합니다. 사돈어른 인상이 참 익숙하시네요.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춘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앞서는 건 공포였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이 왜 내 딸 곁에 나타났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딸 소희와 민석이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동안 강만식은 춘삼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종업원이 나간 틈을 타 강만식은 춘삼의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희가 출근하는 모습,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심지어 집안에서 잠을 자는 모습까지 찍혀 있습니다. 춘삼의 눈이 뒤집힙니다. 강만식은 낮게 은졸입니다. 박 형사, 세상 참 좁지. 내가 내 다리를 병신으로 만들고 15년을 감옥에서 썩게 했을 때 난 맹세했어. 너한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이 결혼 내가 시킨 거야. 내 아들놈이 내 딸을 꼬시게 하느라 돈 좀 썼지. 춘삼은 목소리를 죽이며 말합니다. 이 개자식아, 소희한테 손대기만 해봐. 내 놈 목을 내 손으로 따버릴 테니까. 강만식은 비웃습니다. 박 형사 성질 죽여야지. 이제 늙었잖아.
내가 가진 그 고물상 땅 재개발 들어간다며 그거 우리 아들 명의로 넘겨. 그리고 내 딸은 내 집에서 평생 종처럼 살 거야. 그게 내가 나한테 진 빚이다. 강만식은 치밀했습니다. 겉으로는 강남의 자산가인 척했지만 사실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었고 그 빚을 춘삼이 평생 모은 고물상 부지와 보상금으로 메꾸려 했던 겁니다. 강만식은 서류 한 장을 내민다. 소희의 이름으로 된 보증 서류입니다. 사돈 아니 박 형사님 여기 사인해 안 그러면 오늘 밤 내 딸은 집으로 못 돌아가.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희와 민석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두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갔습니다. 춘삼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합니다. 20년 전 그를 잡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면 더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을까? 후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형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강만식은 소희의 잔에 정체모를 하얀 가루를 타게 합니다. 춘삼은 눈앞이 흐려집니다. 하나뿐인 딸을 위해 평생 숨겨온 비밀을 가슴에 묻고 점잖게 상견례에 나갔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강만식은 소희의 직장 주소와 동선을 은근히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갑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강만식은 춘삼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접근시켜 소희를 인질로 삼은 설계였습니다. 춘삼은 딸의 안전을 위해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죄해보려 하지만 강만식의 눈에는 살기만 가득합니다. 춘삼은 깨닫습니다. 저놈은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춘삼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맹수의 각성이었습니다. 평범한 고물상 주인으로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딸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험한 일도 마다치 않고 견뎌온 시간들. 그 소중한 행복을 이 악마 같은 놈이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춘삼은 결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강만식의 비열한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춘삼은 조용히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자 전설의 형사가 복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민석이 소희에게 약이 든 술잔을 건네는 순간 춘삼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마시지 마. 춘삼의 포효와 함께 테이블이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술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춘삼은 소희의 잔을 빼앗아 벽에 던져버립니다. 당황하는 소희를 밖으로 밀쳐낸 춘삼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칩니다. 강만식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튕깁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 5명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강만식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박 형사 몸 좀 풀어야지 옛날 실력 나오나 보자고. 춘삼은 소희를 등 뒤로 숨깁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미친개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주먹을 휘두르자 춘삼은 고개를 숙이며 놈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합니다. 이어지는 공격. 춘삼은 좁은 방 안의 가구들을 이용합니다. 무거운 목재 의자로 경호원의 머리를 박살내고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움켜쥐고 다른 놈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어깨에 칼날이 스쳐 와이셔츠가 붉게 물들지만 춘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그의 몸은 수천 번의 실전에서 익힌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도 형사의 본능을 지우진 못했습니다. 춘삼은 일식용 회칼집으로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하고 깨진 사케병으로 강만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딸 몸에 손대면 오늘 여기서 너희 놈들 사지를 다 분해해버린다. 강만식 덤벼. 춘삼의 포효가 일식집을 뒤흔듭니다. 좁은 VIP룸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격투. 춘삼은 일식집의 기물들을 이용해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줍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놈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다라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춘삼은 마침내 민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내 딸 사랑한다며 이 사기꾼 자식아. 춘삼의 일갈에 민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혼란을 틈타 강만식은 소희를 낚아채 지하 주차장으로 달아납니다.
춘삼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한 늙은 사자의 사투는 이제 도로 위로 이어집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그러나 춘삼의 눈에는 오직 딸을 끌고 가는 강만식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경호원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춘삼은 형사 시절의 노련함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갑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지만 춘삼의 심장은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강만식이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춘삼은 자신의 낡은 포터트럭에 올라탑니다. 이제 20년 전 끝내지 못한 악연을 정리할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강만식의 검은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도주하고 춘삼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고 자신의 낡은 1톤 포터트럭에 올라탑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이 비명을 지릅니다. 춘삼은 형사 시절 고난도 추격전을 벌이던 감각을 되살려 골목길을 가로지릅니다. 마침내 사거리에서 강만식의 차 옆구리를 트럭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차에서 강만식을 끌어낸 춘삼은 빗속에서 마지막 주먹을 날립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오늘 끝장을 내주마. 빗물과 피가 섞인 얼굴로 강만식을 내려다보는 춘삼의 눈에는 형사의 정의감보다 아버지의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강만식은 비굴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박 형사, 내가 이긴 것 같지? 내 딸은 이제 정상이 아닐 텐데. 하지만 소희는 차 안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아빠의 품으로 달려옵니다. 모든 것은 춘삼이 상견례 전 미리 옛 동료에게 협조를 요청해둔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모든 진실, 즉 아버지의 과거와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된 소희에게 춘삼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딸의 눈을 가려주며 말합니다.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했다. 비에 젖은 딸을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 춘삼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강인합니다. 상견례 날 입었던 춘삼의 양복은 갈갈이 찢기고 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켜낸 그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도 될 수 있는 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존재니까요. 며칠 후 평화가 찾아온 고물상에서 소희는 아빠의 거친 손에 밴드를 붙여줍니다. 아빠가 형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 무서운 악당과 싸웠다는 사실에 소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춘삼은 허허 웃으며 다시 고철을 정리합니다. 소희야, 돈 많고 화려한 게 최고가 아니더라.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게 진짜 명품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고물상 노인이라 부르지만 소희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영웅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악보다 강하며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들의 아버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거친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